제목 마이너스 고독의 두려움. 현이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이 동네 골목길에는 다들 쇠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다. 정들라고 하면 떠나버리기를 하였는데 현이 엄마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나는 수선집을 하고 있어서 꼭 수선을 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수다를 풀기도 하였다. 나도 식구가 없었다. 현이 엄마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자주 찾아왔었고 또 현이가 너무 귀여웠다. 자식이 있는 사람만이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키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현이만 오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어서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는 우리네 할머니처럼 행동을 하였다. 현이 엄마도 그런 내 행동이 고마운지 서로 가족이 없는 사람끼리 부대끼고 살려고 현이 엄마는 나를 보고 이모라고 불렀다. 그날은 얼굴에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일까? 걱정스럽게 쳐다보니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이 엄마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했다. 유일한 혈육인데 언니는 서구적 외모를 가져서 친구들에게 친언니라고 그러면 모두 다시 물어보는 것이었다. 진짜? 사촌 언니 아니니? 수근수근덕거려서 아는 언니예요 라고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는 것이었다. 크면 클수록 친언니와 자기는 너무 닮은 것이 없었고 언니는 키도 너무 커서 모델이 어울릴 정도였으며 현이 엄마는 작고 포동포동한 체질이었다. 머리도 현이 엄마가 곱슬머리인데 언니는 곱슬머리가 없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다녔다고 했다. 아무리 보아도 닮은 구석이 없어서 점차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현이 외할머니도 아빠 없이 두 자녀만 키운 엄마이기에 과거의 일은 잘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언니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커갈수록 다른 모습으로 자라기에 서로가 조금씩 외면을 했고 또 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현이 엄마와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너무 다른 외모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시댁과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댁 사이에서 언니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서둘러 현이 엄마를 결혼시켰는데 너무 성격이 안 맞았고 또 그 남자는 도박을 하는 남자였는데 엄마를 속여서 결혼시킨 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친정엄마가 지병이 있어서 서둘렀다는 것을 이듬해 친정엄마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현이 얼굴도 모르고 떠났으며 남자는 도박을 하러 갔다가 방세를 뺏어 도박판에 간 바람에 갑자기 집에 쫓겨나갔으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모텔에서 지냈다는 말도 했었다. 하도 억울해서 두 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그 밤에 기차를 타고 이곳 울산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사연들이 제각각이라 나는 현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려야 했다. 밤에 식당에 일을 하러 가면 나는 현이를 돌보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따스하게 지냈다. 나는 결혼할 남자가 누구냐며 물었다. 이 동네에서 제법 큰 가구회사 사장이며 남자의 나이가 70살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친철하게 가게에서나 시장에서 만나면 식사를 사주거나 현이에게 잘해준다는 이유였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만약 그 사장이 빨리 죽는다면 어떠할 것인가? 현이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그 가구회사에 다니는 남자에게 들은 기억이 났다. 사장이 지병이 있어서 오래 못 살 것이라며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었고 가족들의 재산 다툼 알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라리 건너편에 사는 젊은 남자 얘기를 꺼내었다. 툭하면 싸우다 떠나버리는 여자가 있는데 오히려 현이 엄마랑 잘 살 것 같았다. 심심하면 흔들고 가는 여자에게 진절머리가 난다며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이 윤성이라는 남자였다. 가만히 있어 보라며 현이 엄마에게 눈짓을 하며 전화를 걸었다. 삼촌 어떻게 지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한 번씩 와서 휘젓고 가는데 이번에는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돈을 많이 안 준다고 다달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참 결혼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로 방세 계약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회다 싶어서 현이 엄마 아느냐고 물었다. 몇 번 식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속으로 놀랬지만 시치미를 떼고 같이 현이 엄마랑 식사나 하자며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내일 시내 한가위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평일 오후라 한가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서 만나자 감을 잡은 것 같았다.
나는 현이를 옆 테이블에 앉게 하고 돈가스를 시켜주었다. 조그마한 게임기도 있어서 열중하고 있었다. 둘 다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현이를 놔두고 와서 두 사람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다. 같이 살아봐 외로운 사람끼리 여기서 사진 찍고 다른 도시에 살아가라고 말했다.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라보는 그들을 보며 나는 부채질을 하였다. 싫지 않은 두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사진소에 전화를 하며 결혼사진을 부탁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대. 옷도 다 있으며 그냥 와도 된다고 해. 집에서 화장만 하고 오라고 하더군. 내가 날짜를 잡았어. 일요일 오후 3시야. 나도 참석할게. 소문이 나는지 어떠했는지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니 조용한 것 같았다. 일주일 뒤 윤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이 엄마는 먼저 떠나보냈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그 집을 방문하니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어 있었다. 마지막 선물과 함께 미리 갚지 못한 공과금을 부탁하였다. 나는 잘 살라며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이 허전하였다. 소중한 가족들이 가버린 것을 알았다. 허허로운 마음이 다시 혼자라는 것을 느끼며 먼지와 실밥이 가득한 수선집 방문을 여는데 흐느적거리는 눈물을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